대통령 박근혜의 사기성 하야 선언설. 네, 더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여론이 광분하니까 청와대가 놀란 분위기입니다.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의 말이 여론입니다. 탄핵 소추 전에 질서 있는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이제 와서 사퇴를 검토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대통령을 넘어서 비겁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꼼수 사퇴 카드를 떨쳐버리시고 당당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박근혜에 대한 수사를 대선 지나서 하자, 이런 쪽으로 자유당이 입장을 선회했다고 합니다. 또 대선 지나서 하자, 이 말은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것 아닐까요? 살 빠지고 잠 못 자는, 그래서 신경이 곤두선 헌법재판관들의 이야기가 기사화됐네요. 재판관님들, 이제 국민과 법만 바라보실 때입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도 안 나가려던 최순실이 자신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다루는 재판이지만 직접 법정에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장시호가 나오는 재판이었거든요. 이건 최순실이 자신의 태블릿 PC를 제출했던 장시호를 압박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장시호는 그러거나 말거나 최순실이 왕초였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게만, 실질 소득은 줄고 빈부격차가 심해진 대한민국, 가계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인 대한민국, 2%대 저성장 늪에 실망해 최순실 국정농단에 보다 크게 분노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고발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가 오는 28일에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남은 방법은 국회의장이 특검 연장 법안을 직권상정에 통과시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자 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대통령이 유고인 이러한 게 국가 비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드시 직권상정을 해서. 여당은 이제 수사를 마무리할 단계라며 결사 반대입니다. 한마디로 날치기 발상이고 반헌법적 자태라고 규정을 짓겠습니다. 정세균 의장은 현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기 어렵다며 직권상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이맘때 당시 국회의장 정의화 의원, 테러방지법이라고 이름 붙였지만 야당은 국민감시법이라며 반발하는 법안. 이 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은 절대 못한다며 선을 긋는데, 내 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성을 정의화를 바꾸든지 다른 성으로. 안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입법 비상사태라는 이름으로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으로 안 돼 있는 것을 국회의장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은 강력 반발. 테러 방지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친박 의원들 정의화 의장 압박에 열을 올리는데,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원내수석으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만류에도 조원진 원내수석은 작정한 듯 정의와 국회의장을 비판합니다. 의장님은 의장님의 직무를 유배하는 겁니다, 지금. 해임 결의안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해임 결의안 조원진 의원의 말 한 글자도 남김없는 현재 야당의 입장.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의장의 직권상정이 남용이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장님이 하셔야 될 일을 제대로 하셨다, 이렇게 국민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지지를 하실 거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특단,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 정의화 의장의 패배로 끝나는데,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해온 의장으로서는 여야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고,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대리인단과 여당은 즉각 탄핵심판 변론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 이전에 변론을 끝낼 이유가 없어졌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자라는 주장이지요. 대법원이 후임자를 인선하겠다. 이 말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오는 27일 최종 변론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후임자 지명이 이루어져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으로 7인 재판관 체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정을 미룰 이유가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더 이상 탄핵 심판을 늦출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박근혜에게 정치적 퇴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에서 자진 하야론을 개진했지요. 하지만 탄핵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니까 청와대와 친박계는 하야론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대신에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수사 유보를 언급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에 대한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대선 기간 동안 검찰 수사는 하지 말자. 야당에게 이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세계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묶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80일 가까이 외부와 접촉을 끊고 재판 진행과 기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요즘 외부 전화도 받지 않고 동창 모임은 물론이고 친척 모임까지 취소하면서 수도승처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건의 중압감 때문에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 22일 변론에서 헌재 관계자들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쓰러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대통령 박근혜 측 변호인단이 원색적인 불만을 쏟아내자 수차례에 뒷목을 잡았습니다. 몸무게가 3kg 이상 빠지거나 불면이나 두통에 시달리는 재판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기사를 싣는 거 보니 조선일보도 대통령 측 변호인단 편이 아닌 모양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였으니까요. 최순실이 자신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안을 다루는 그런 재판인데도 직접 법정에 나갔습니다. 이를 두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등이 나오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 최순실은 장시호가 운영했던 회사 더 스포츠 M과 관련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순실에게 이 증인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이건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제출했던 장시호를 압박하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장시호 측은 더 스포츠 M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최순실은 이따금 장시호를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부산지방자치단체에 소녀상을 이전하라 이런 요구를 담은 공문을 보냈지요. 이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시민단체까지 정부 조치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소녀상 설치가 국제예양과 국내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는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2015년 한일 합의에 있다는 점을 외교부가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익명의 한일 관계 전문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근본적인 손질 없이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2016년 경제 성장률은 2.7%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가계의 실질 소득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빈곤층 소득은 많이 감소한 반면 부유층 소득은 늘면서 빈부 격차는 더 심해졌습니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가계가 아니라 대기업과 외국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실질 소득은 0.4% 감소했고 월 평균 가계 지출도 1년 전에 비해 0.4%씩 감소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20%의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은 145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 감소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이어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지난해 가계의 실질 소득이 2015년보다 0.4% 줄어든 것에 더해 실질 가계 지출은 1.3%나 줄었습니다. 2003년 이후 최대폭인데 소비 지출이 1.5%나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대한민국 가계가 추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가계 소득과 소비 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소득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불황 직격탄을 맞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는 동안 고소득층 소득은 뛰면서 격차가 한층 벌어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5월 초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확실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 정당 사상 이런 적은 없었다는 것이죠. 2007년 12월 보수 정권 탄생의 동력은 바로 경제였습니다. 국민들은 보수 세력이 경제만은 제대로 이끌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 처음으로 올해 3년 연속 2%대 침체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활용 점정으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까지 더해졌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은 보수 지지층이 보기에도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경기도 여주 남한강 일대에서 대형 철제 폐기물이 대량으로 발견됐습니다. 4대강 공사에 사용하고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동안 어민들은 4대강 공사 업체가 강 속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에 그물이 찢어지고 어선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22일 남한강 이포보에서는 시험 방류가 있었는데 수심이 낮아지는 과정에서 무단 폐기된 철골 구조물이 곳곳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여주보와 이포보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공사를 발주해서 대림산업과 삼성건설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이 성폭력 피해 여대생과 가해자를 함께 불러서 대면 합의를 종용했습니다. 여성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 여대생은 자신을 찍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이후에 노이로제 상태에 이를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피해 여대생은 검찰에서 또 한 번 악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검찰이 형사조정실로 피해 여대생을 불렀는데 그곳에는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들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피해자 여대생의 실명도 노출시켰습니다. 담당 검사와 그 가해자 가족 사이에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또한 조정위원실 변호사는 합의를 재차 종용했습니다. 피해 여대생은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